안녕하세요. 열심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는 다 풀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무려 120%의 손실을 본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8월 초 몇 가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담았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하락해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은 딱 3개인데 종목별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표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큽니다. 하반기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다음 파세코는 3분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인 종목은 바로 쌍방울입니다. 지금 바닥인 듯한데 테마주라서 걱정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의 궁금증에도 답이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사선에서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 120%의 손실을 본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8월 초에 몇 가지, 그러니까 그 전에 손실을 본 거를 다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겠죠? 120%면 깡통이 나고 그렇죠, 20%를 그렇죠. 갚으셨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 종목을 담으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는 다 풀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래,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투자를 네. 하는데 혼자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 없을까요, 혹시?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물어보셨고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들을 지금 이제 뭐 3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로 들어갔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떨어지니까 장기로 가지고 간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너무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면 단기로 그냥 치고 나오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용기라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연말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연말까지 되고 내년까지도 되죠. 가져가는 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시냐가 문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다시 흔들거리면 약간 반등이 나오다가 또 흔들거리면 또 매도를 하게 돼요. 그때는 큰 손실을 보고 예를 들어 개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손실이 30%라 그래요. 그러니까 25% 손실이 나고 있을 때 신경이 막 날카로워요. 막 어떤 모든 일반 생활도 못 하겠고 막 날카롭다가 갑자기 뭐 9.11 테러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35% 40% 갑자기 뚝 떨어진다.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요. 오히려. 포기를 해야 아유 되는 그냥 뭐 건가요? 나중에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단기로 들어갔다면 단기로 정리를 하고 다시 이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인정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중기로 들어갔다면 그냥 뭐 흔들 필요도 없이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회사 내용은 인터넷상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방송에서 전문가가 뭐 실적이 어쩌고 얘기해도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고 또 예상 P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증거사 리포트라든가 나온 그 회사의 뭐 예상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종목 뭐 3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3가지인데 그러면 저희가 먼저 포트폴리오 3가지 종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다정 씨가 매수가 비중이 어느 네. 정도 되는지 한번 아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질문도 저희가 다시 드리고 네.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네. 점검해 보시죠. 네, 포트폴리오는 사막 콘덴서가 이 52,7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로 비중이 커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세코와 쌍방울이 15%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파세코는 1,200원이고요. 비중 15%, 쌍방울은 1,200원에 15% 네.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일단 세 종목의 뭐라고 할까요?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합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매수는 하시는데 매도를 못 하시는 분이세요.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분 그 사막 콘덴서를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가도 되는데 저 같으면 연말을 날짜를 정해서 가져가지 않고 가격을 보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일봉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지금 가장 많은 매물벽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걸 돌파하려면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콘덴서 수요가 뭐 아주 급증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행을 한번 지나갔죠. 지나갔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뭐 나팔바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유행이 좀 지나간 종목입니다. 일단은. 근데 다시 유행이 올 수는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5만 원 위에서는 이렇게 매물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1천 원 정도 되면 매수가는 5만 2천 원대라고 하셨지만 5만 1천 원 되면 매도할 줄 아셔야 돼요. 손실을 줄이고. 지금 4만 7천 원인데 5만 원이면 거의 뭐 한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4천 원이면 10%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올라가면 일단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이때는 비중 한 절반 줄이고 나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네. 파세코라고 하셨죠? 네, 다음 파세코. 파세코는 뭐 창문형 무슨 뭐 에어컨 이런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1,200원입니다. 1,200원이면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할 때 사셔놓고 지금 이제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다면 좀 난감하죠. 그러면 지금은 온열기구 쪽을 또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밀짚 모자를 뭐 겨울에 미리 사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뭐 싸게 뭐 산 것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2, 3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재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홈쇼핑에서 막 떨어지를 팝니다. 할인해서 팔아요. 근데 그걸 미리 사놔. 싸다고 미리 사놓고 내년이 되면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신형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형은 제값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묻어놓고 실적이 묻어놓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특화된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미리 사서 한다는 그런 경험도 좋긴 좋지만 저 같으면 겨울에 난로를 사고 난로를 사가지고 더 비쌀 때 스팀을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여름에 에어컨을 미리 사놓고 좀 에어컨을 많이 찾을 때 좀 비싸게 팔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을 따진다면 파세코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파세코는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아까 그래서 3분기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3분기면 하는데.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그렇죠. 됩니다. 10월 15일 20일 정도 되면 그러면 10월 15일 20일까지 가져가시는데 앞으로 한 달을 가져가신다는 한 달 정도 좀 덜 되게 가져가신다는 건데 뭐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네. 일봉차도 보시게 되면 자리는 괜찮고 위에 매물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오면 역시 1,200원 여기까지는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저 같으면 권태민 같으면 여기서 팝니다. 이 윗부분에서 팔아요. 그러면 한 9,200~300원 되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신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이분의 그래도 좀 지난번에 120% 손실이 났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요. 포트를 70%밖에 지금 비중이 없고 30% 현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얘기. 지금 현금 5%에서 10%만 갖고 계셔도 나중에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쫙 바닥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도 낮추면서 급등을 한번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본전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9,2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좋겠고 쌍방을 보겠습니다. 바로 쌍방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장 걱정인 종목이 바로 쌍방울입니다. 지금 바닥인데 테마주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식을 사놓고 걱정을 하는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좀 냉정하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전문가로서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클럽 분들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살지만 주식을 사놓고 내 돈을 투자했을 때 걱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운에 맡기시는 것 같고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은 본인이 투자한 것에 좀 책임을 지는 건 본인이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쌍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팔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너무 직선적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잡아드릴게요. 네. 아래로 1,030원입니다. 1,030원, 1,02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 위로 간다면 1,100원대에 매도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는 바같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행히 급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이제 손실 좀 덜 보시고
좀 사놓고 안정적인 종목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은 제가 그 검색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뭐 제가 좀 이끌고 갈까요? 이분은 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요. 손실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포트를 70% 짜놓고 30% 현금을 가꾸시는 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좀 회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대신 이제 잘라주는 거 빨리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 진입 시기는 유행 따라 잘 들어가셨어요. 근데 매도를 못 하시는 분이니까 좀 기기적인 매도를 하시길 좀 바라면서 10월 달부터 제가 좀 한번 매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뭐 댓글 채팅창에 뭐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글도 막 있고요. 뭐 권태민 파트너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수고하시고요. 이런 글 또 오고요. 응원의 글이 많은데 이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절의 결단을 못하면 주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이 네.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손절에 대해서 늘 항상 고민을 하시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끊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런 노하우나 팁 같은 거 혹시 대표님 갖고 계시는 노하우나 팁 같은 게 혹시 있으니까 손절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손절 많이 합니다. 네, 손절 잘하시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수급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네. 되게 간단해요. 수급은 거래량인데 네네.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트는 모는 종이에다가 원래 이 캔들 차트라는 게 한 번 거래될 때마다 한 주 거래되면 점 이렇게 찍어놓은 거를 보기 좋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캔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캔들이란 자체는 거래했던 점점점점을 다 모아놔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예쁜 그래프 이런 사실은 점점점이에요. 그런데 그 그래프는 속일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던져서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더 많이 사가지고 투매를 일으켜가지고 또 위로 더 사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거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죠. 개인들 돈을 다 모으면 외국인 기관이 져요. 근데 개인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이란 말이 있습니다. 뭉치질 못하고 그렇죠. 외국 아무래도. 기관들은 뭉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도는 처음에 주식을 해서 만약에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6, 7%딱 정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00원에 사면 9,300원, 9,400원.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해놓는 그렇죠. 딱 정해놓고 네. 스타노스 거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기한테 내 걸 맡기게 되면 앞으로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호가창이 없으면 아래로 쳐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직접 눈물을 감고 흘리면서 클릭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이 코너 통해서 이 사연이 아니라 네. 제 사연을 제가 편지로 써와서 보여드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든가 한번 제가 네. 그걸 해드릴 건데 저는 감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막 질질 흘리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매수를 못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거 매수하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눈물 질질 콧물 질질 흘리고 수염도 못 갖고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매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 돈이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덜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 때 인정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처음에 5, 6%, 그다음에 3, 4%, 나중에는 1.5%, 1% 손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기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대익선을 먹는 거고 떨어질 땐 그것만 난 감소할 거야. 10번 손절하면은 2% 손, 10번 손면 20%죠. 올라가는 걸로 10% 두 번만 먹으면 20%를 다 그렇죠. 찾고도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처음엔 좋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이라면 거래량을 보면서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하락하면 같이 매도를 하고 거래 없이 하락하면 이거는 트릭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된다는 것 청중들이 막 몰려들어서 저걸 살라 그럴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막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 하락한다면 저 물건은 이제 안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던져버려야죠. 근데 개인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도 그랬었지만 떨어지면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떨어져? 라고 하면서 남이 던진 물건을 내가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다 겪는 일입니다. 근데 다 겪고 나서도 평생을 하면서도 이걸 못 고치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성공하셨는데 주식이 들어와가지고 주식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분들이에요. 돈이 없이 처음부터 도박으로 하시는 빌려서 하시는 분이 없고 그렇죠.
일부 그 갖고 있는 돈 중에 일부 가지고 하세요. 뭐 자영업 종사자라든지 전문직 종사라든지 금융기관 뭐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어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처음에 조그만 돈 가지고 조금 수익 났다가 이제는 조금 잃게 되면 아유 이까짓 거 하고도 돈을 많이 넣어요. 근데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꾸 실패하다 보면 아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 화면 HD에서 보면서 아유 졌어 이게 클릭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쩔쩔매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는 걸 잘 잘라줘야 된다.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